즉 BIM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걸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해 주시고요. 에픽 게임즈 런처 실행하기 전에 버전 모르는 거 있죠? 이거를 좀 넣게 해주십시오. 기존의 파일은 저장하고 끄시고요. 연습은 충분히 됐고 다른 걸로 연습 시간 더 투자해 봅시다. 실제 프로젝트로. 자, 방금처럼 실행 직전까지 가시면은 요거를 좀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직 버전 고르지 마시고요. 설명 듣고 안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BIM 워크플로우 101이라고 제가 몇 장 안내 장표를 준비해놨는데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레빗에서 BIM 데이터를 트윈모션으로 쏴서 렌더링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다. 근데 두 개가 각각 어떤 기능이 달라서요, 또는 역할이 달라서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떨 때 활용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이렉트 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링크. 말 그대로 레빗 파일과 트윈모션을 실시간 동기화하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스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 우리가 NWC 내보내듯이 레빗에서 내보내서요, 중간 다리를 두고 그 다음에 트윈모션에 그걸 불러와서 갱신하듯이 버퍼 쓰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링크는 우리가 한 번씩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내가 레빗 작업을 하면서 렌더 상태를 볼 때 두 개를 동시에 검토할 때 사용됩니다. 장점은요, 내가 레빗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트윈모션에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단점은요, 꼭 파일을 두 개 다 켜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겁습니다. 레빗도 키고 트윈모션도 키고 해야 다이렉트 링크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혹은 내가 뭔가 검토를 실시간 봐야 될 때 렌더로 사용하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또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 이제 렌더링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작하자 됐을 때 내보내서 가져오는 거라서 레빗 파일이 실행되지 않아도 트윈모션에서 작업을 따로 가능합니다. 그죠? 첫 번째 다이렉트 링크는 동기화라고 하는 싱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 스미스는 리임포트라고 해서 다시 불러오기라는 기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데이터 스미스로 작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보통 모델링이 끝나고 내보내서 시각화 작업을 따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다이렉트 링크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스미스 위주로 작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 팀 작업할 때도 데이터 스미스를 하시는 게 용이할 거예요. 왜냐면요, 분업을 하시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시각화를 하고 누군가는 레빗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공유 파일, 여러분들 팀장님이 개설할 그런 서버 공유 폴더에다가 데이터 스미스 경로를 잡아두고 덮어 쓰고 가져오고 덮어 쓰고 가져오고 해서 분업을 하시는 게 용이하실 겁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저 기능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참 스터디 할 때도 미국인들, 엔지니어들 어떻게 쓰는지 보니까 자기들은 데이터 스미스가 좋더라, 편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배워보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미스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 이따가 좀
데이터 스미스가 메인이라고 쳤을 때 다이렉트 링크부터 여러분 맛보기로 한번 해볼 텐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자, 버전 간의 호환이 있어요. 이슈가. 버전 간의 그 호환이 되지 않는 버전을 사용하면은 다이렉트 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자, 최신 버전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거 23 라인들은 2024랑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24.1은 24 버전이랑 이제 했을 때 다이렉트 링크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25 버전 여기보다 번호가 1씩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23 언더 버전일 텐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최신 버전일수록 뭔가 우리는 24로 배우고 있는데 24.1을 쓰게 되면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나중에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런 걸 찾는 방법은 헬프데스크 포럼 이런 게 최고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다르면 잘 안 된다라고 호환이 어떤 버전과 어떤 버전이 있는지 이렇게 정보가 있기도 하고 공식 홈페이지 나중에 제가 찾으면 보여드리니 그런 정보를 보고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3.24 이 버전이 설치되신 분에 한해서만 다이렉트 싱크를 짧게 볼 거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희 데이터 스미스 위주로 작업을 할 거라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거. 설치 안내받고 다 완료하신 분들만 23.24 선택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잘 되시면 일단 주시고 이거 또 알릴 수도 있으니까 주시고 레딧을 켜주세요. 레딧 어떤 걸 키냐면요 여러분 제가 배포드린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가 일단 열어주십시오. 빠짐없이 제가 트윈모션 폴더에 올려두니 이거 RBT 파일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얘를 가져가셔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빨간 지붕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 예제가 보이실 겁니다. 안 열리시는 분 아니시죠? 그렇죠? 자, 23 버전 이후 그러니까 한 24, 25가 등장하면서 이 워크플로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다이렉트 링크 같은 경우요. 지금 리보미니 펜팁에 보시면 트윈 모션이 여기 버튼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24부터일 거예요. 23, 3 혹은 4인데 어쨌든 24로 일단 보시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 기준으로 이후로 빌트인이 되면서 얘를 눌러보시면 기능들을 여기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는요, 레딧 22, 21, 20 뭐 이런 버전에서는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배우시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케이스 중에 하나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24, 25 버전으로 작업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학습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거 눌러보시고요. 트윈모션에서 열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트윈모션에서 열기. 자, 그럼 이런 창이 뜨시나요? 다이렉트 링크.
자, 보시면 New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옵션 값은 데이터 스미스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미스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대로 두고 New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창이 뜨실 겁니다. 자, 잘 되시면은 리본에서 임포트 버튼 눌러보시고요. 창이 펼쳐지죠? 거기서 플러스 임포트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저기 상단에 다이렉트 링크라고 확인해 주실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링크 세팅 소스라고 자동으로 잡혀요. 지금 열려있는 레딧 활성 문서가 인식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레딧 파일을 같이 동시 실행시키는 중인 경우는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나만 지금 열려있는 상태라서 자동으로 잡힌 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옵션들은 제가 이따가 통합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패스하고 임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짠 들어와요. 자, 이게 다이렉트 등록, 다이렉트 링크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파묻혀 있는 이유는 여기 기존에 있던 스타팅 객체 있죠? 스타팅 그라운드 얘네들인데요. 아이볼 아이콘 눈 모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프가 되면서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안 되시는 걸 손 들어주세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안 되시는 분들 특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참고로 트윈모션 그 2023.24 버전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요. 여기 필요해요. 자, 트윈모션을 안 되시는 분들 다 꺼주시고요. 트윈모션 꺼주시고요. 랩핑만 딱 켜진 상태에서 리본 메뉴 밑에 트윈모션 버튼 누르시면 트윈모션에서 열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누르는 순간 레딧 버전과 호환되는 트윈모션을 자동으로 찾아서 틀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트윈모션이 여러 개의 버전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때 저처럼요. 24.1도 있고 23.2.4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활성화시킨 레딧 버전에 맞춰서 그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호환되는 버전이 아닌 게 잘못 깔려 있으면 열리긴 열리거나 객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레딧 버전과 어떤 트윈모션이 호환되는지를 최신 버전의 경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방금처럼 열어보시면은 여기 뜨는 거 트윈모션에서 열기 누르시면은 23.24를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해 주고요. 뉴 프로젝트 하시고 옵션 건들지 말고 OK 누르시고요. 이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포트 플러스 버튼 다이렉트 링크의 이 소스 확인하고 임포트 눌러주시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링크가 인식이 돼서 자, 두 번째는 안 되시는 분. 네. 내 창문밖에 안 나와. 네. 그게 그
다이렉트 링크를 안 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뭔가 데이터가 좀 오류가 많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버전이 저랑 상이한데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는 레빗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 트윈모션의 뭔가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던가 좀 이런 버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팔로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링크가 저처럼 깔끔하게 바로바로 안 되시면은 일단 업데이트를 건드려 봐야 되는데 지금 한정지 시간에 그걸 다 개개인별로 체크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알아두고 다이렉트 스미스, 데이터 스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이나 가이드나 찾아봐도 업데이트를 해보세요라고 권장을 하는 메시지가 발견되고요. 저는 조치 방법은 레빗 업데이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원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자,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계속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종료하고 쉬는 시간에 좀 제가 궁금하신 체크도 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이렉트 링크를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만 한번 어떻게 싱크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확인해 봐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빗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수정됐고 그대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동기화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기는 제가 삭제를 해버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동기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동기화 버튼, 싱크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업데이트를 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한번 할게요. 다이렉트 링크. 자, 그죠? 여기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붕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바로바로 됩니다. 자동 동기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쓰면은 되게 렉이 많이 걸려요. 왜냐? 내가 레빗에서 작업하는 것마다 트윈모션에서 읽어주기 때문에 다른 렌더, 실시간 렌더러에서도 자동 동기화는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생태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이렉트 링크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말고 우리는 데이터 스미스라는 걸 제대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하는 걸 봐주시고요. 홈페이지 하나 띄워드릴게요. 데이터 스미스. 자, 보통 이 데이터 스미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가 뜨면서 프로그램 소개 및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얘가 말 그대로 나비소스 익스포터처럼 호환이 가능한 확장된 파일로 내보내서 렌더링에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익스포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데이터 스미스 자체가 어떤 파일 형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지오메트리 형상에다가 재질 이런 거 그리고 기본 정보들이 담긴 채로 가볍게 익스포트 되는 게 데이터 스미스입니다. 데이터 스미스로 나간 그 버전의 모델은요 빅 데이터가 아니에요.
클릭했을 때 뭐 구속 조건이라든가 파라미터가 싹 걷어진 채로 형상과 재료와 트윈모션에서 필요한 정보만 가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보십니까? 2024 이상에서는 이 플러그인도 이제 필요 없어졌다. 완전 통합이 돼버려서 그냥 레빈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된다. 거꾸로 말하면요, 24 이하 버전을 쓰시려면 여러분 이 데이터 스미스를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필요 없겠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려보시면은 아카이브 버전에 각각 레빈 버전에 맞는 익스포터,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나중에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 정리하고 바로 내보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라디오스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메라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나간다. 만약에 임시 숨김하면 얘 빼고 나간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시성 조절해서 남겨놓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뷰 탭, 트윈모션.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미스 파일로 내보내기 이렇게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경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NWC처럼 외부 링크처럼 읽어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거나 경로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트윈모션 서버에다가 데이터 스미스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점 U 데이터 스미스라는 게 확장되어 보이고요. 저장. 하게 되면 내보내기 완료. 고요. 트윈모션 새로 만들기 새창 24.1이든 23.24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내보낸 다음에 임포트 탭 다시 가셨어요. 임포트 탭 눌러보시고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선택해 주시면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이 탭이 데이터 스미스를 불러들이는 버튼입니다. 탭입니다. 네.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주시면 파일을 골라라고 해요. 오픈을 눌러서 내가 아까 내보낸 데이터 스미스 파일을 가져오시면 New 데이터 스미스 이걸 가져오시면 옵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제가 아까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정해주면 임포트가 됩니다. 자, 우선 임포트하고 결과 보고 상세 설명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임포트 누르시면 트윈모션이 데이터 스미스 내용물을 읽어드려서 이렇게 자 들고 오게 돼요. 들고는 안 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안 되시는 분 손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두 분 계시네요. 자, 혹시 내보내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 스미스도 한번 잘 보시고 이용해 보세요. 복사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세 옵션을 배우기 전에 중요한 거 좀 이따가 배우고, 수정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 스미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뭔가 바뀌거나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아니면은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죠? 바뀐 게 변경이긴 하지만요, 그죠? 얘는 다시 임포트 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갱신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붕을 HH로 임시 숨김합니다. 같이 되시는 분 해보세요. 지붕을 숨기고 다시 한번 데이터 스미스를 내보내서요.
수정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다시 내보내서 기존 경로 파일에 이름이 유지된 채로 그대로 덮어 쓰시면요. 우선 데이터 서비스 파일이 최신화가 되고요. 데이터 서비스 파일 최신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윈모션 상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 불러온 데이터 서비스 아이템 항목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리프레시 버튼이 있습니다. 갱신. 얘를 누르시면 다시 업데이트된 데이터 서비스 파일을 읽어서요. 이렇게 반영이 돼요. 실제 작업하실 때 나중에 뭐 혼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팀 작업하실 때 분석을 잘 하셔서 데이터 서비스 경로를 잘 유지하시고 누군가가 내보내시고 누군가는 업데이트 하셔서 트윈모션 작업 블로그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팀플하기도 좋고 혼자서 작업할 때도 훨씬 용이한 것 같아요. 따로따로 파일 열어서 불필요한 파일 닫고 트윈모션만 열어서 작업하면 이 자체가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앱 파일을 끈 상태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잘 날 겁니다. 데이터 서비스가 좋다. 자, 한번 이렇게 지붕 날리신 분들은 지붕이 필요하니까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동작하는데 내보내서요. 원본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셨죠? 기본 상태입니다. 기본 상태. 우리가 가져오고 갱신하는 방법, 리임포트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 가져오기 옵션, 제일 중요한 가져오기 옵션을 좀 뜯어보도록 하죠. 자, 새로 불러왔을 때나 아니면 지금 불러온 거를 옵션을 바꾸는 거나 동일합니다. 여기 커서를 갖다 놓으면 점점점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파일 세팅 얘를 눌러보세요. 파일 세팅 눌러보시면 우리가 지오메트리 탭 선택해서 경로 데이터 서비스 지정해서 봤던 그 옵션 창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러와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져올 때부터 옵션을 지정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하다가 내가 옵션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싶을 때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항목들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 되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죠? 콜랍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리비전 UV, 프리비전 노멀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라이팅 세팅입니다. 콜랍스랑 라이팅 세팅. 요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너나 일반 그냥 형상 모델러를 활용할 때 좀 쓰일 텐데요. 블렌더라던가 레빗 같은 경우는 복합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랍스랑 라이트 세팅스만 볼 건데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콜랍스부터 제가 펼쳐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킵 하이라키는 뭐냐면요, 여러분 위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겠답니다. 나비스옥스 선택 트리 우리가 직전에 본 거니까 그걸 살짝 떠올리면 레빗의 데이터가 그대로 레벨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그런 하이라키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 유형, 인스턴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들어오는 게 킵 하이라키고요. 콜랍스 바이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끼리 한 객체로 불러와가지고 레이어로 지정되는 걸 말합니다. 콜랍스 홀은 뭐 자주 활용되지 않지만은 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킵 하이라키는 어떨 때 쓰냐면요, 여러분. 얘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조가 유지됩니다. 레빗 데이터, 카테고리, 패밀리, 유형,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각각 엘리먼트들의 아이디 코드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은 객체를 낱개로 제어할 수 있다입니다. 객체를 낱개로 제어할 수 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각각 덩어리마다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하고 따로따로 레이어로 지정되어 있다. 고요. 콜랍스 바이 머티리얼은요. 구조 기둥, 구조 슬라브, 구조 보, 구조 벽 다 뭘 넣나요? 여기다가 우리가 RC 경우 콘크리트 재료를 넣죠. 그죠? 부재가 달라도 재료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한 덩어리의 객체로 인식을 하게끔 가져옵니다. 빠르게 렌더링을 진행하려면 모델링이 완벽했을 때 머티리얼로 들고 와가지고요. 그냥 공통된 재료만 장갈이 하듯이 갈아 끼워주면은 생산성이 좋겠죠. 빠르게 그죠? 구조 기능 일일이 막 재료 지정하고 하지 않아도 얘는 재료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수역하고 가능합니다. 반면에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각각 부재들을 따로 제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렌더링 구복 기능을 쓸 때는 그 개별 객체가 인식이 돼야지 뭔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 머티리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킵 하이라키를 써야 된다. 이 정도 차이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 시뮬레이션처럼 뭔가 따로 제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킵 하이라키, 그리고 일반 렌더링 그냥 이미지 영상을 위해서 옷을 입힐 때는 바이 머티리얼. 대부분의 유저가 바이 머티리얼로 하는 게 편해서 이걸로 많이 하고요.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루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등장하면서 킵 하이라키의 필요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콜라스 바이 머티리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짠. 그리고 신창을 좀 넓게 봐주시면요. 레이어를 라이트라고 하는 걸 적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재료의 녀석들끼리 하나의 객체가 돼서 하나로 덩어리째로 선택된다. 그래서 재료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놓게 되면 얘가 하나의 객체니까 여기다가 땅 재료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렌더링 재료가요, 여러분, 이게 한 객체가 되어버려서 보통 조그만한 어떤 객체에다가 렌더링 매핑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이 큰 덩어리가 하나의 객체가 되어버려서 뭔가 비율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크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잘게 넣는 거랑 크게 넣는 거랑 목적이 다르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요.
다시 옵션 My Settings Keep Hierarchy로 이번에 바꿔서 OK 눌러보십시오. 확인 누르시고 스타팅 요소를 꺼주시면 레이어 이름이 좀 달라진다 그죠? 아까는 그 재료명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왔는데 콤플리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객체 이름처럼 보이는 레이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뭔가 부재 바이 부재별로 선택이 되고요. 재료를 넣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게 Keep Hierarchy입니다. 그래서 예전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바이 머티리얼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렌더링이 점점 발전되면서 Keep Hierarchy도 자주 써야 돼요. 거의 Keep Hierarchy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루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졸리신 타이밍에 제가 설명 다 그냥 몰아서 해버리겠습니다. 자, 실습을 이후에 제가 왕창 시간 드리고 요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콜랍스는 그런 거다, 그죠? 그 레이어나 객체를 어떻게 분해하거나 모으는 순서를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지 이고요. 두 번째 라이트 세팅이란 거는 조명입니다. 조명 여러분. 보통 레디 패밀리를 조명 패밀리를 사용하시면 그 패밀리 안에 광원이 심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트윈모션에서 빛을 밝혀요. 그래서 그 광원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불러올 때 설정하는 건데요. 세 개가 있습니다. 유즈 오리지널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여러분 화면에서. 두 번째는 300 루멘, 세 번째는 TM 디폴트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유즈 오리지널은 레빗에서 갖고 있는 광원의 그 밝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인텐시티 300 루멘은 좀 낮은 밝기로 가져온다. TM 디폴트는 트윈모션 상에서 광원 값으로 기본 값으로 가져온다. 세 개가 차이예요. 이게 왜냐면 레빗에서는 적절하게끔 들어간 것 같은 광원이 트윈모션에 들어왔을 때 계산 방식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엄청 밝고 막 하얗게 타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합니다. 아마 다른 툴에서는 이 렌더링 계산이 안 좋아서 대략적으로 들어간 값이 여기 들어오면 좀 민감하게 작동하고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300 루멘도 괜찮은데요. TM 디폴트로 항상 가져오면 무난합니다. 트윈 모션에서 빛 계산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받아들이겠다 설정하시면 이제 여기서 뭐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내보내는 건 상관없이 그냥 트윈 모션 상에서 바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Keep Hierarchy by Material 필요에 따라 고르고요. 라이팅스는 TM 디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가끔씩 빛을 확 죽여서 똑같이 다 어둡게 만들어서 내가 한 땀 한 땀 잡아주는 게 필요할 때는 300 루멘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많이 쓰여요. 빛을 진짜 잘 연출해야 될 때는 TM 디폴트의 경우는 각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유즈 오리지널은 글쎄요,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맡길 말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TM 디폴트에서 가져올 거고요. Keep Hierarchy, TM 디폴트, OK 눌러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잘 설명해 봅시다.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재질 하나 딱 넣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실습 왕창 해보죠,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라이브러리에 Materials 가시고요. 같이 배워야 돼요. 자, 대충 여기 바닥 있죠? 이 녀석을 잘 봐주시고요. 스톤스 가시면 탭을 따르고 있어요. 그라운드 스톤스 가겠습니다. 스톤스 괜찮으시죠? 스톤스 가서 요거 일단 아무거나 깔아보고 나중에 딴 것도 깔아볼게요. 자, 스톤스를 요렇게 바닥에 깔아보시면요, 여러분 바닥과 벽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죠? 바닥과 벽 이런 상황. 요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얘네와 얘네 재료가 같은 상황입니다. 어디에서요? 렌트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정답을 일단 알려드릴 테니까 이 벽만 다르게 재질을 넣어보십시오. 어떤 옵션을 상단에 있는 도구의 어떤 옵션을 사용해서 바꾼 다음에 재료를 넣으면 될 겁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자, 상단에 옵션이 있는 거 말씀드렸죠? 머티리얼 관련 옵션. 여기에 지금 머티리얼 바이 머티리얼로 적혀 있어서 같은 유형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객체는 동시에 넣히게 되고 얘를 이걸로 바꿔주시면 개별 재료가 됩니다. 그죠? 잘 되시면은 유리창 스타일이 조금 너무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글래스 머티리얼 가셔서 유리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쉬고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유리 한번 바꿔보세요.